상위 중독과 하위 중독에 빠지게 되는 최초의 그 갈림길은 어디에 있느냐? 3세에서 15세 사이에 또는 10살 전후에 아이가 뭔가에 빠졌을 때 일단 그것을 지지하는 부모 밑에서 컸느냐 그렇지 않는 부모 밑에서 컸느냐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두뇌를 연구해보니까 15세 이전에 대부분의 두뇌의 그 사고방식, 패턴이 굳어집니다. 굳어져요. 그래서 15살 이전에 10살 전후에 애가 엉뚱한 짓을 하든 뭐를 하든 애들을 일단은 지지를 해줘야 돼요. 야, 너 참 재밌게 논다. 이렇게. 야, 노는 방식이 좀 굉장히 창의적이네. 이상하게 놀아도. 제가 책에다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심지어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해도 지지를 해주는 듯하게 그 버릇을 고쳐라. 야단치는 듯이 고치지 말고. 그리고 물건을 잃어버린 타인의 심정을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설득을 시켜라. 대인관계 능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좋은 방식으로 무조건 끌어가야 됩니다. 전부 다 선순환시켜야 돼요. 모든 행동을.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애가 되는 거죠, 그 애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애가 된다고요? 자소서하고 면접도 통과 못해요. 그냥 대학도 가기 힘들어집니다. 이 사소한 방식이. 10살 전후에 자기 행동을 지지를 받은 애만이 뭐가 되느냐? 15세 이전에는 두뇌에서 몰입하게 해주고 창의성의 호르몬인 도파민이 나오는데 주로 중뇌에 많이 머물러요. 감정에, 뇌의 중간 부위에 많이 머물러요. 그런데 뇌 중간 부위에 많이 머무르는 도파민이 전두엽까지 연결이 되려면 15세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15세 이전에 도파민이 전두엽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측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멍청한 애가 돼요. 영리한 애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15세 이전에 중뇌에서 머물게 된 도파민 회로가 전두엽까지 충분히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독이 쉽게 빠지는 애가 됩니다. 술, 담배, 게임, 마약, 도박, 폭력. 이건 뇌과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중뇌에서 도파민이 많이 머물게 됐을 때 하위 중독에 빠지더라. 하위 중독과 상위 중독이 있어요. 상위 중독은 창의성 중독, 의미 중독, 공부 중독, 운동 중독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더 건강하게 해주고 더 오래 살게 해주는 중독이에요. 그리고 더 성공하게 해주는 중독입니다. 하위 중독, 자기 자신을 계속 깎아내리는 중독이에요. 일찍 죽게 만들고 죽기 전에 한 10년 정도 병원에 누워있다 죽게 만드는 그런 중독이죠. 상위 중독과 하위 중독에 빠지게 되는 최초의 그 갈림길은 어디에 있느냐? 3세에서 15세 사이에 또는 10살 전후에 아이가 뭔가에 빠졌을 때 일단 그것을 지지하는 부모 밑에서 컸느냐 그렇지 않는 부모 밑에서 컸느냐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10살 무렵에 애가 엄마 나는 학교 공부보다 낚시질이 좋아. 낚시시켜야 됩니다. 거기서 계속 개발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10살 전후에는. 그래야만이 그 아이는 그 활동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자기 기술을 늘려가야만이 중뇌에 있는 도파민이 전두엽하고 연결이 돼요. 무슨 얘기예요? 비로소 사고력과 창의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10살 전후에 자기가 싫어하는 활동을 했다. 즉 공부를 했다. 어떤 강요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조금만 하고 계속 축제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살았다. 만약에. 그 중뇌에 있는 도파민하고요.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절대 이게 뇌내로 연결되질 않아요. 사람은 좋아하는 갈 때만 도파민이 활성화되거든요. 도파민의 양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두엽까지 회로가 잘 연결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공부 중독이 되질 않는 겁니다. 공부를 할 때는 도파민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자기 자식을 직접 가르친 집에는 중3 때 반드시 성적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이후로 절대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굉장한 천재를 제외하고 나서
굉장한 천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IQ의 애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엄마한테 직접 배웠다. 그럼 여러 가지 걸 잃어버려요. 자기 엄마의 일관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식탁에서 밥 차려줄 때는 웃다가 책상에서 공부 가르칠 때는 회초리를 드는 거야, 엄마가. 주 양육자가 이중적인 모습을 나한테 보이는 거죠. 그럼 애들의 머릿속에 뭐가 각인이 되느냐? 어른들은 믿을 게 못돼.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 나와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상사도 믿지를 못하겠고 면접관도 믿지를 못하겠어. 그죠?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그 아이의 저변에 깔리게 될 때 상대방이 그걸 알아챌까요? 못 알아챌까요?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그냥 몸이 알아버려요. 이거는 다 실험을 해봤어요. 자기 감정을 숨기고 뭔가 얘기하는 사람 앞에 앉은 면접관은 신체에서 혈압이 올라가 버려요. 얘가 감정을 숨기기만 했는데 내가 혈압이 올라가. 이상하게 불쾌감이 든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뽑아주기가 싫어. 얘 이상하게 점수를 주기가 싫어. 여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여러분들이 직접 가르쳤다, 애들을, 공부를. 그러면 주변의 주 양육자를 일관성이 없는 사람으로 애들은 판단하게 되고 어른은 믿지 못할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면접 볼 때까지 그대로 연결되고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떨어져요, 면접에서. 창의성도 죽지만 면접도 통과합니다. 엄마의 인격 수양, 자기 개발을, 엄마가 자기 개발하는 꾸준한 노력, 아이를 대하는 데 있어서 여유와 민감하지 않고 여유를 갖는 모습, 그러면서 일관성을 주는 모습을 정말 잘 실천했던 자가 누구예요? 이적 엄마. 이 네 가지가